안녕하세요. 떨류TV의 떨류입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좀 곧 한 달 뒤면 한 달도 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세무사 1차 시험을 치기 때문에 제가 시험장 가서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쯤 공부했으면 거의 끝난 거예요. 이제 더 공부한다고 끝날 건 없고, 또 뭐 더 그렇다고 공부하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지금 남은 기간도 어떻게 정리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시험장 가서 꼭 주의할 것들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공부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하냐가 또 합격에 또 단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 마인드 컨트롤을 최대한 많이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시간 분배죠. 뭐 당연히 이거야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지만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아는 문제라고 그거를 풀려고 달려드는 거죠. 내가 아는 문제라 하더라도 이게 3분이 걸리고 5분이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는 문제라고 이거를 오래 갈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다른 문제, 다른 내가 아는 문제 1분 안에 풀 수 있거나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 하더라도 시간 안에 다 못 푸시면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험생분들 중에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 시간 널널하게 주시고 이렇게 풀으라 하면 다들 뭐 60점 이상 다 넘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내가 가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와 안 걸리는 문제를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또한 말 문제 중에서 우리는 절대 지금 공부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시험을 치러 온 거기 때문에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까지 다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1번 읽었다, 2번 읽었다. 근데 2번이 답이다. 2번 찍고 넘어가셔야지 3번, 4번, 5번 읽지 절대 마세요.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4번, 5번의 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멘붕이 올 거예요. 2번도 답인 것 같고, 4번도 답인 것 같고, 5번도 답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절대로 내가 2번이다. 이게 확신하다. 라고 체크를 했으면 3번, 4번, 5번 읽지 마십시오. 더 멘붕이 올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읽을 시간에 다른 문제를 한 문제 더 푸실 수가 있습니다. 꼭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장 가기 전날에는 아마 잠이 아무도 안 오실 겁니다. 너무 많은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 가서 사우나 가서 땀을 쫙 뺐어요. 진짜. 한 1시간 정도 땀을 쫙 빼고 나면 잠이 스르르 오거든요. 그리고 정 잠이 안 오신다면 술을 마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립니다. 대신 뭐 소주처럼 맥주처럼 마시지 말고 도수 높은 술 그거를 한두 잔 정도 조금 마시고 나면 확 취하시거든요. 그러면 잠을 좀 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머리가 아프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도수 높은 걸로 순간적인 알코올 효과를 좀 받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시험장 전날에는 책을 다 들고 가려고 하지 말고 준비를 하셔야겠죠. 내가 가서 쉬는 시간 안에 볼 수 있게 짧게 요약된 것들, 특히 뭐 세법 같은 경우에는 뭐 징수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때 가가지고 시험장 앞에서 뭐 치기 전에 부가세를 본다, 법인세를 본다?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2교시는 재무회계랑 아마 행소법을 치실 거예요. 뭐 행소법 대신 상법, 민법을 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행소법을 쳐서, 행소법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재무회계 원가 볼 것도 없어요. 뭐, 그때 뭐 계산기 두드리고 있으실 것도 아니고, 공식 있는 것도 아니니까, 행소법 위주로 좀 보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험장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주눅 드시면 아는 문제도 안 풀리실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 가서 당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문제를 만약에 아는 문제인데 풀었어요. 그리고 1분 안에 만약에 풀었습니다. 근데
답이 3이어야 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3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과감하게 넘어가십시오. 대신 별표를 체크해놓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저것 풀고도 나중에 내가 풀 문제가 없어. 예를 들어서 당연히 뭐 시간이야 남았고 내가 뭐 시간 안에 다 풀었다가 아니라 분명히 모르는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푸시는 거예요. 그거를 안 풀렸다 3번이 안 나왔다? 또 2번, 3번 푸시면 그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2번 풀었는데 또 안 나왔다. 그러면 멘붕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 푸시고 나셔서 답이 없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다음으로 다른 문제를 찾아서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시험장 가서의 센스가 여러분들의 그 1차 합격을 좌지우지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시험장 가기 일주일 전부터 멘탈 관리를 하셔야 돼요. 멘탈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1차 끝나고 나서 이제 1교시가 끝나고 나서 2교시 되기 전까지 텀이 있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은 화장실 가지만 그 주위에 혹시 만약에 뭐 시험을 혼자 치러 가셨으면 상관없지만 주위에 친구들이나 같이 갔다 하면 절대 쉬는 시간에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 괜히 해서 야 이거 어때? 몇 번이야? 그러면 2교시 때까지도 멘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되도록이면 누군가와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화장실 한번 갔다가 뭐 이어폰을 꼽든 아니면 귀마개를 꼽든 주위 사람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뭐 답 맞춰볼 시간에 행소법을 좀 더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쨌든 4월 뭐 5월 뭐 지금은 5월로 바뀌었지만 저 때는 4월이었거든요. 날 좋고 놀기 좋은 시간에 열심히 공부한다고 정말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한 1, 2년만 바짝 고생하신다면 그 이후가 되게 편해지시니까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이 영상은 뭐 지금 당장 본다 하더라도 꼭 개인적으로 시험 치기 전날에 한 번 더 보시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길지도 않으시니까 아니면 시험 치러 가는 날 좀 보신다거나 그래야지만 계속 생각을 할 거예요. 본인 또한 알고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험장 가서는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계속 제가 했던 말을 되새기셔서 시험장 가서 꼭 좋은 점수 받으시고 1차 합격하시고 2차 시험까지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부하신다고 다들 수고 많으셨고 2차 시험 좋은 결과 받으셔서 꼭 합격하셔서 세무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는 1차 합격하면 2차 시험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남은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면 좀 1차 시험을 할지,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세법 먼저 말씀드린다면 하루의 끝장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하루의 끝장내기라는 책으로만 봐도 사실 60점 가까이 점수 받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하루의 끝장내기만 다 끝까지 봐가지고 사실 57.5 받았거든요. 딱 60점이 한 문제 때문에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법인세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버리십시오. 저는 강추드립니다. 법인세를 꼭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부가세 공부 좀 더 하시고요. 국세기본법 공부 좀 더 하시고요. 징수법 공부 좀 더 하세요. 그거는 사실 말해서 누구나 공부하시면 금방 맞출 수 있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꼬아놓거나 하신다면 못 풀어요. 뭐 소득세 또한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십시오.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시중에 그 기출문제 10기년치 모아놨던 거 개정된 걸 다 바꿔가지고 했던 문제집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을 많이 반복하십시오. 결국은 문제은행처럼 나왔던 거 나오고 나왔던 거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씩 개정되고 말을 틀어서 하는 거지 막상 10기년치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보면 비슷한 문제가 비슷하게 나와요. 대신 그 전에 했던 게 그대로
다음 연도에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3년 전, 4년 전께 비슷한 게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학. 사실 재정학은 점점점 어려지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잘 공부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50점인가 받았습니다. 50점 받았고 딱 반타작했었는데 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산 문제, 그래프 문제는 다 버리세요. 말 문제 위주로만 노려도 사실 60점 이상, 뭐 70점, 80점까지 받을 수 있고, 계산 문제는 찍는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좀 킵을 하시고,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봐도 되고, 이것 또한 하루의 끝장내기를 보고, 꼭 주의할 거는 기출 문제를 10개년치를 뽑아서 꼭 보십시오. 하루의 끝장내기로 개념을 좀 공부를 하고 거기에 있는 문제를 좀 풀고 그리고 기출문제 인터넷 가면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뽑으셔서 10개년치를 다 분석을 하세요.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무회계와 원가 지금 시간이 없다 하신다면 재무회계는 상만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저 때는 뭐 하루의 끝장내기 책이 있었었는데 그 책이 기출문제 위주가 아니라 그 강사님들이 만드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저는 기출문제 위주로 풀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책이랑 안 맞아서 사실 재무회계는 마지막에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기출문제 당연히 문제집 풀어서 풀었고 저는 사실 말해서 기출문제에 있는 말문제와 그리고 하루의 끝장내기에 있는 말문제 위주로 좀 보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연습서에 있는 연습 문제를 좀 위주로 풀었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생각한 거는, 어차피 시험장 가서 시간 없으니까 계산 문제는 그렇게 많이 풀지 않을 거다. 일단 말 문제 위주로 풀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신 재무회계보다는, 원가 회계에 좀 더, 치중을 했습니다. 시중에 있는 그 연습서에 있는 예제 문제를 많이 풀었었고, 최근에 들었었지만 돌아가신 이승근 강사님의 강의를 참 잘 들었었거든요. 정말 강의 좋았었고 그 문제 푸는 왁구 안에만 넣으면 답이 나와서 원가에게 좀 전 자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무에게도 사실 공부는 다 하고 갔었어요. 뭐 현금 흐름표는 좀 제가 못해서 제꾸고 뭐 법인세 회계나 이런 예외적인 문제는 좀 제꾸고 나서는 사실 뭐 사채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 뭐 이런 거는 사실 공부를 많이 해간 상태였지만 시험장 가서 풀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과목에 다 해당되는 거겠지만 꼭 그 기출 문제를 뽑아놓고 나서 시간을 재면서 푸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루에 한 번씩 뭐 어떤 과목이든 상관없고 뭐 하루에 뭐 모든 과목을 한 번씩 다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 하신다면 돌아가시면서 한 과목씩 푸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정소송법은 사실 저는 정인국 강사님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 책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출문제를 뭐 10개년치를 다 모아놨었어요. 그 문제만 계속 반복. 그리고 제가 썼던 책 뒤에 그 책 맨 마지막에 한 5개년치인가 기출문제를 모아놨었거든요. 그것만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그냥 궁금해서 이 개념서를 사봤어요. 개념서. 그 세법 개념서를 샀는데 이거를 1차 시험 시기 지금 시기에 본다? 그 사람은 떨어질 거예요. 이 책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2차 공부할 때도 안 봅니다. 2차 공부할 때는 이 개념서보다는 썸머리 위주로 보겠죠. 이렇게. 사실 이거는 제가 16년도 보이시나요? 제가 공부할 때 마지막으로 썼던 썸머리거든요. 썸머리 위주로 보기 때문에 개념서는 개념 강의 듣고 나서 버리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있으면 사람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념서 강의 다 듣고 나서 개념서 버렸습니다. 어차피 뭐 내년 되면 개정되고 하기 때문에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개념서나 이런 거 보는 것보다는 요약된 요약집 위주로 반복해서 계속 보십시오. 근데 이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이 문제 나오면
틀리세요. 틀리시면 돼요. 어차피 문제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풀 문제는 많은데 그 한 문제 놓친다고? 예를 들어서 저는 현금 흐름표를 공부를 안 했습니다. 나와도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오는데 틀리면 되죠. 그 시간대 내가 아는 잘하는 뭐 재고 자산을 푼다거나 유형 자산을 푼다거나 뭐 수익 쪽 부분을 푼다거나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내가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꽈락을 넘고 평균을 넘을 수 있을 정도의 문제와 분량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너무 오래돼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뭐 벌써 7년 전인가요? 7년 전에 했던 방법이니까 저를 믿고 꼭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시험장 가서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